레이어 스타일 효과만으로 투명한 물방울 효과를 만들어서 이미지에다가 올려놓으시면 조금 더 청량한 느낌의 안녕하세요. 컴쟁이 문입니다. 포토샵 이번 시간에는요. 레이어 스타일 기능을 이용해서 투명하게 배경이 비치는 물방울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 따라오시죠. 굉장히 쉽습니다. 먼저 물방울을 만들기 위해서 레이어에 새로운 레이어를 하나 만듭니다. 아래쪽에 더하기 부분을 클릭하시고요. 새로운 레이어가 만들어졌으면 왼쪽 도구 상자들 중에서 원형 도구를 선택을 하십니다. 물방울 모양으로 원형을 하나 만들어 줍니다. 자, 요만하게 만들었습니다. 크기는 나중에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에다가 흰색을 채울 겁니다. 왼쪽에 전경색을 흰색을 눌러 놓으시고요. 흰색 아니어도 괜찮아요, 사실은. 그런데 흰색으로 선택된 원형 안에다가 전경색 키보드에서 Alt 키와 델리트 키를 눌러서 색깔을 채웁니다. 그리고 선택 영역 되어 있는 거 해제할 때는 Ctrl D 눌러서 해제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레이어 1이라고 되어 있는데 더블 클릭해서 레이어 이름을 바꾸겠습니다. 물방울이라고 바꿔주겠습니다. 그런 다음 이 물방울 레이어의 효과를 지정할 건데요. 레이어 스타일을 불러내는 방법은 물방울 레이어 옆에 빈 공백에서 더블 클릭하면 곧바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또는 아래쪽에 보시면 여기 FX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FX를 클릭하셔도 스타일 효과가 나옵니다. 혼합 옵션 하고 뜹니다. 편하신 방법으로 더블 클릭을 하시던가 FX를 누르시던가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다 놓고 내부 그림자를 선택합니다. 내부 그림자를 클릭을 하고요. 여기 내부 그림자에서 거리와 지금 잠깐만요. 취소. 좀 더 작업되는 과정을 크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확대를 하겠습니다. 돋보기를 누르고 자, 이렇게 크게 좀 확대를 해서 자, 이 동그라미 안에다가 효과를 줄 건데요. 아래쪽에 FX를 누르시던가 물방울 옆에를 더블 클릭하시던가 레이어 스타일 혼합 옵션이 나왔는데요. 여기에서 우선 내부 그림자를 클릭하십니다. 지금 거리가 너무 많아서 거리를 조금 줄여보겠습니다. 지금 곱하기가 이렇게 되어서 검은색으로 거의 검은색이었는데 자, 거리를 좀 줄이고요. 크기도 좀 줄입니다. 이렇게 이 정도로 지금 거리는 저는 7 정도 줬고요. 크기를 9 픽셀 정도 줬습니다. 이거는요. 한 절반 정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직접 거리와 각도를 조절하시기가 여기서 일일이 조절하셔도 되지만 직관적으로 마우스로 여기다 끌어다가 놓고 여기서 직접 이렇게 조절하셔도 괜찮습니다. 절반 정도 이렇게 반달 모양처럼 나타나게끔 이렇게 이 정도로까지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러고요. 위에가 너무 새까만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를 불투명도를 조금 약간만 줄여주겠습니다. 불투명도 50 정도? 그런 다음 내부 광선도 클릭하십시오. 내부 광선에서는요. 불투명도를 40 정도 놓았고요. 그 다음 경계 감소, 경계선이 늘어나고 줄어들고 그래서 여기서 경계 감소는 아주 약하게 3 정도만 넣겠습니다. 크기도 조절하시는 건데요. 크기도 3 정도 놓겠습니다. 그 다음 이번에는 드롭 섀도우라고 해서 체크를 하십니다. 그림자입니다. 아랫부분에 그림자가 나타나는 효과인데요. 지금 그림자가 너무 많이 늘어졌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도요. 거리 어느 정도 적당하게 조절하셔도 되고요. 자, 크기가 너무 커요. 그래서 크기를 좀 줄이겠습니다. 그림자의 크기를 줄였더니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 보이시죠? 거리가 15만큼 늘어져 있는데요. 저는 직관적으로 이미지 있는 데서 이렇게 올려서 이 정도로만 맞추겠습니다. 거리를 약간만 3 정도 들어갔네요. 그 다음 불투명도는 조금 더 올려도 되고 내려도 되고 불투명도는 한 50 정도만 놓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확인.
이걸 물방울이라고 그렸는데요. 물방울 같은 느낌이 안 들어요. 그러면 레이어의 불투명도와 칠이라는 이 개념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 거예요. 여기 불투명도를 0으로 내려보면 이미지가 전체적으로 사라집니다. 그럼 불투명도 다시 올려볼게요. 100으로 올렸습니다. 이번에는 아래쪽에 7이라는 부분을 0으로 만듭니다. 그랬더니 불투명도는 레이어가 가지고 있는 색상과 효과를 모두 다 불투명하게 적용하는 것이고요. 7은요. 효과 스타일은 그대로 놔두고 색상만 조절하는 기능이 7입니다. 자, 이렇게 만들었어요. 만들고 났더니 의외로 너무 새까만 느낌이 들어요. 물방울이랑 만들었는데 그러면 다시 수정을 들어가셔야 되겠죠. 수정하실 때는 자, 저는 내부 그림자를 조금 더 약하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효과에서 내부 그림자를 더블 클릭하십니다. 자, 그래서 내부 그림자의 불투명도를 조금 더 낮추겠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 내부 광선도 살짝만 더 낮추겠습니다. 경계감 크기를 1만큼으로 줄여보겠습니다. 좀 더 뚜렷하게 나옵니다. 확인. 자, 여기까지 되었어요. 그 다음 새로운 레이어를 위에다가 하나 또 올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새로운 뉴 레이어를 올려주세요. 이번에는 하이라이트 부분을 처리하려고 그래요. 그럼 브러쉬를 선택을 합니다. 왼쪽에. 브러쉬 선택하고요. 위에 브러쉬 도구에 들어가서 일반 브러쉬에서 부드러운 원으로 되어 있는 거 있어요. 부드러운 원 클릭합니다. 그러고요. 브러쉬 크기가 지금 너무 크거든요. 브러쉬 크기를 좀 줄이는 거 괄호키 사용하시는 거 아시죠? 놓고 클릭하십니다. 빛 효과를 집어넣는 겁니다. 다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원래 크기로 바꿔 놓겠습니다. 더블 클릭. 자, 여기 물방울이 하나 이렇게 올라와 있네요. 그러면 이것을 이제는 복사를 해서 물방울의 모양을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에 쪽에는 여기는 빛이라고 바꿔놓고요. 빛과 물방울이 같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두 개를 그룹으로 묶어주셔도 되지만 두 개를 선택하고 연결을 합니다. 자, 그런 다음 복사를 할 겁니다. Alt키를 누르고 쫙 복사를 하면 하나가 더 복사가 되었죠? 그러면 이것을 이번에는 모양을 좀 바꾸려고 그래요. 동그란 물방울이 아니라 좀 조금 찌그러진 물방울을 만들어주기 위해서요. 물방울 복사라고 되어 있는 곳에 놓고 필터에 픽셀 유동화. 자, 그랬더니 여기에 아주 쬐끄맣게 이렇게 보여요. 그러면 얘를 좀 확대를 시키겠습니다. 왼쪽에 돋보기 누르고요. 그 부분을 이렇게 좀 사각형으로 이렇게 드래그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위쪽에 뒤틀기 모드가 있어요. 뒤틀기 도구를 이용해서요. 자, 브러쉬 크기 적당히 이렇게 좀 뒤틀어 볼까요? 물방울이 뭐 똑같은 거는 아니잖아요. 이렇게 좀 찌그러뜨리기도 하고 확인 눌러 보겠습니다. 자, 이런 모양으로 물방울이 생겼네요. 그러면 또 하나 아래쪽에 빛이라고 되어 있는 거 누르고 Alt키 눌러서 또 복사를 또 합니다. 자, 이번엔 크기를 좀 작게 할까요? 컨트롤 T. 엔터. 또 하나 Alt키 누르고 복사. Alt키 누르고 복사. 이번에는 필터에서 픽셀 유동화로 모양을 조금 일그러뜨립니다. 자, 작으니까 좀 더 크게 확대를 하겠습니다. 자, 뒤틀기 도구로 역시나 이쪽으로도 이렇게 찌그러뜨리고도 아래쪽에 확인. 그랬더니 물방울이 이렇게 찌그러진 모양도 나왔죠? 이러한 모양으로 물방울을 만들어주는 레이어 스타일 효과만으로도 투명한 물방울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물방울 만든 걸 가지고요. 또 다른 곳에도 응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다른 곳의 응용은 여기 사과 그림에다가 물방울 효과를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창을 분할을 시키고요. 이렇게 이쪽 레이어 중에서 아래쪽에 있는 이 효과들을 모두 다 선택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선택 아래쪽에 쉬프트 키 누르고 선택하면 모두 선택이 됩니다. 선택된 상태에서 이동 도구 누르고요. 그대로 사과 부분에다 끌어다 놓습니다.
물방울들이 여기 들어와 있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여기다 갖다 얹어 놓을까요? 레이어 스타일 효과만으로 투명한 물방울 효과를 만들어서 이미지에다가 올려놓으시면 조금 더 청량한 느낌의 이미지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물방울 만드는 방법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연잎 위에 물방울 맺힌 효과와 이렇게 사과에 물방울 맺힌 효과, 하나의 효과를 가지고 서로 다른 레이어에다가도 같이 만들어 넣으시면 좋으실 듯 합니다. 여러분들은 더 좋은 아이디어로 창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컴쟁이 문이었습니다.